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곧 몇 분 뒤면 태풍 카눈이 상륙을 합니다. 이미 남부지방에 많은 비바람이 불고 있고 경미한 피해 상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서울 하늘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이 태풍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완전히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태풍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현재 태풍이 어디쯤 와 있는지 피해는 어떨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는 이 태풍 카눈 특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습니다. 현재 시각이 9시, 정각 9시를 3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면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에 처음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저희 취재 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현장 연결해서 태풍의 상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먼저 저희 보도본부의 박건영 기자, 그리고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선보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태풍 카눈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이런 태풍은 처음입니다. 강한 느림보 카눈, 경남 남해안에 이제 곧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할 텐데 대형 미디어월에 가서 제가 직접 남해안의 상륙 지점으로 예상되는 곳에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태풍 상륙 소식 함께 보시죠. 자, 저희 취재 기자들이 통영과 사천과 부산, 여수 일단 이 네 곳에 나가 있습니다. 당초 태풍 카눈은 사천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상륙 지점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더 동쪽 지점인 통영에 상륙 지점이 됐는데 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상륙 예상 시각입니다.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지금 상륙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통영으로 먼저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통영에는 저희 채널A의 김용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통영에 나가 있는 김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태풍이 상륙했습니까? 네, 여기는 경남 통영시에서도 바다와 가장 가까운 척포항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많은 비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고 있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바람도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은 당초 이곳에서 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사천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태풍이 경로를 바꾸면서 이곳 통영 인근이 상륙 지점이 됐습니다. 1시간 전인 오전 8시 기준 이곳에서부터 남쪽으로 40km 지점까지 근접했는데요. 태풍은 시속 22km의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오전 9시 현재 태풍이 상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엔 태풍의 중심도 이곳을 관통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륙 직전까지 태풍 최대 풍속은 초속 35m로 위력은 강을 유지했는데요. 상륙과 함께 위력은 중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이곳 척포항에는 현재 어선이 거의 없는데요. 태풍 위험에 모두 더 큰 부두로 대피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항구 인근 마동마을은 2003년 매미 당시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가게 앞에 나무판을 대며 태풍 상륙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상단계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발령된 통영시에는 지금 시내버스가 모두 운행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곳에 상륙하는 태풍의 위력은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통영 척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통영의 김용성 기자, 이게 사실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게 보이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태풍 소식 계속해서 취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초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점은 방금 보셨던 통영에서 조금 서쪽에 있는 사천입니다. 경남 사천에 홍진우 기자가 새벽부터 나가 있습니다. 사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홍진우 기자, 사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 태풍이 상륙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여기서 동쪽인 통영에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다만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도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거세졌는데요. 어민들은 묶어놓은 배들이 잘못될까 삼천포항에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에 이곳에는 일찌감치 많은 어선들이 피항해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야간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드나들고 새벽부터 수협 위판장에는 경매가 한창 진행돼야 하지만 오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항구 주변 가게들도 모두 문을 닫았고 해양 경찰은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파도가 최대 8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나무가 넘어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비상단계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해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태풍에 대비해 2,100여 가구, 3,00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사전 대피한 상태입니다. 또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와 창원 마창대교 등 바다 위를 지나는 다리들도 현재 전면 통제됐습니다. 난강댐도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초당 방류량을 300톤에서 3,000톤으로 늘립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서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유독 많은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풍이 상륙한 통영의 오른쪽, 동쪽에 부산이 위치했고 해안가이기 때문에 많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바로 현장 기자 연결하죠. 배영진 기자, 부산 지금 어디에 나가 있는 겁니까?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 보이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파도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비바람도 더 거세져 제 피부에 닿으면 따가울 정도인데요. 제가 이렇게 몸을 버티고 있지만 몸이 휘청휘청 거릴 정도입니다. 부산은 어젯밤 밤부터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갑판이 떨어지거나 철제 난간이 쓰러지는 피해 신고 90건이 잇따랐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지금 태풍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데 이 시간 바닷물 높이는 간조이지만 파도가 워낙 거세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때 피해를 입었던 해안가 주민들은 차수벽과 모래 주머니를 설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 밀접한 마린시티는 바람이 빌딩 사이로 지나며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빌딩풍 피해도 우려됩니다. 통제 구간도 늘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지상 구간과 부산 김해 경전철, 동해 전동 열차는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 등 부산 지역 모두 해수욕장에 입수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수욕장에 설치된 조형물들도 모두 철거를 마쳤습니다. 저지대 지역 주민 430명이 대피했습니다. 3년 전 침수돼 인명피해 났던 초랑 지하자도 등 도로 23곳에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공원과 등산로 등 101곳의 접근도 차단됐습니다. 부산 지역 모든 학교는 오늘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면 해안가 하천 주변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배영진 기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엔 전남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태풍 왼쪽에 놓인 전남 전 지역도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이 시각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수에 있는 공국진 기자, 지금 여수 상황은 어떤가요? 바람이 좀 부네요. 네, 전남 여수 돌산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시간 전보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돌풍도 불면서 태풍이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여수 앞바다도 거센 비바람에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돌산대교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세무처럼 촘촘히 뿌리는 비바람에 점점 가려지는 모습입니다. 그 옆으론 가까운 연안도서 지역을 잇는 여객선이 서 있는 모습도 보이실 텐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하늘길은 물론 전남 도서 지역을 오가는 5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돼 발이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돌산대교 맞은편은 잠시 전 특보때 저희 취재진이 있던 극동항인데요. 어제부터 극동항을 비롯해 전남 항포구엔 2만여 척이 넘는 배들이 피항해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가두리 양식장들도 높은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게끔 묶어둔 상태입니다. 경남 남해안으로 태풍이 상륙하기 시작하면서 이곳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태풍특보도 확대됐습니다. 여수를 비롯해 광양, 순천, 고흥,
완도 등 전남 남해서부 전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목포와 여수해수포, 광주 성정역 등 일부 노선은 KTX 등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피해 신고도 늘고 있는데요. 여수에선 주택 지붕 일부가 강풍에 떨어져 나갔고 광양에선 도로에 물이 차는 등 현재까지 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강풍과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돌산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현장상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지역 연결해서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국에 박건영 기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알아봤는데 태풍이 현재 상륙한 걸로 보이고 사천이 아니라 통영에 태풍이 상륙해서 이제 천천히 서울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지금 태풍 위치 한번 짚어주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카눈. 네, 30분 전에 이 기상청 발표 자료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태풍 카눈 지금은 이 경남 통영 남쪽 약 40km 해상에서 시속 22km로 북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태풍 중심과 주요 지점 사이 거리로 봤을 때는요. 여수와는 불과 한 80km 정도, 또 부산과는 90km 정도 떨어진 건데 육지를 향해서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그 여수와 부산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에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5m 정도로 강한 태풍으로 현재 북상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이게 보통 육지를 지나면서 좀 강해서 중으로 이 태풍의 강도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따가 이제 청주나 대구 지역을 지나면서는 좀 태풍의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면 태풍 카눈이 9시, 그러니까 저녁 9시쯤 되면 서울을 지나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예상 경로를 일단 살펴보면요. 여기 이번 태풍은 남에서 북으로 직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오늘 낮 12시쯤에 대구를 지나서요. 오후 3시쯤에 청주 쪽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 9시쯤부터 서울을 관통할 걸로 보이는데 이후 하루 정도 평양을 지나서 토요일 새벽 이 태풍으로서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곳 서울 광화문 스튜디오에 있는데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 이 태풍 반경이 넓다 보니까 이 태풍의 중심이 지나지 않더라도 많은 비가 주변으로 계속 내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맹소영 칼럼니스트. 중심 기압하고 최대 풍속에 대한 정보들도 지금 박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쉽게 말해서 카눈이라는 이 태풍이 현재 강도는 어떤 거고 그리고 바람과 강수량 어느 정도로 예상될까요? 일단 태풍의 강도는 중심 기압이 얼마나 낮으냐보다는 그 중심에서 어느 정도의 바람의 세기가 부느냐일 텐데요. 당연히 그것은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강한 바람이 불겠죠. 지금 이제 잠시 뒤 아마 9시가 넘었으면 거의 통영 부근쯤에 남해안 지역에 상륙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통영 지역에 상륙을 할 때 강한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한 단계 낮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심하기가 이른 그런 상황인 게 강한 강도라고 하면은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33에서 43m까지인데 지금 강한 강도를 유지한 채 제주도 동쪽 부근 해상에서 올 때는 초속 35m, 시속으로 따지면은 6km 정도의 이제 속도인데 지금 중간 단계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중간과 강한 강도의 거의 경계급에 해당되는 32m 정도의 세력을 유지한 채 보통 이게 육상을 닿으면은 지면 마찰이 생겨서 급격하게 이제 세력을 약화시키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 지역을 지나는 오전 중에도 이 정도의 강도는 유지하면서 지나간다라는 굉장히 강도가 센 편이군요, 여전히. 그렇죠. 좀 중간 강도라고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한 강도와 중간 강도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오전 중에는. 앞서 박 기자가 이 한반도를 종단하는 태풍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 부산에 있는 배영진 기자를 봤는데 통영보다도 오히려 더 거센 비바람이 불어서 원고를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정도였는데 전국이 다 그러면 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죠. 이미 지난 밤부터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고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일반 장마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지역에서 좁은 띠의 비구름대가 형성이 되지만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장미꽃과 같은 구조라고 봐야 될까요? 예. 꽃 중심을 향해서 꽃잎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꽃잎들이 하나하나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눈구름, 그러니까 비구름이라고 해요.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도 어느 지역에서는 강하게 발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풍 전면에서 거의 태풍의 반경, 그러니까 강풍 반경보다도 더 넓은 지역에서 태풍은 중심이 다가오기 하루 이틀 전부터 많은 양의 비를 폭넓은 지역에서 뿌리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중심이 지나고 나면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이 비는 금방 그칩니다. 근데 바람은 중심에서 멀어지고 나서까지도 어느 정도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비와 바람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의 차이를 좀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 그러니까 바람도 여전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른 태풍은 아닌 축에 속하기 때문에 천천히 태풍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려진다는 거고 그 얘기는 누적 강수량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상청은 지난번 호우, 극한 호우 수준의 많은 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는 예보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현철 부회장님, 네. 앞서 극한 호우 때에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도 있었고 시설 피해도 있었습니다. 아직 채 다 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이 또 태풍의 영향,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 전국이 좀 위험해서 걱정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서 우리 그 메인 칼럼니스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강한 바람을 형성하면서 부는데요. 예. 그 폭이 반경이 한 35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동서간의 그 남해안에서 동해안의 거리가 한 200km가 채 조금 이쪽 저쪽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이 태풍의 반경 안에 땀뿍 담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그런 태풍의 영향권 하에 있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한 바람과 폭우 속에 예. 우리가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그 기상청 관측 이래 지금 처음 있는 그 아주 독특한 태풍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이 호우 피해가 입은 지역 채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 추가 피해가 오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대목이군요. 그렇다면. 네, 일반적으로 폭우나 태풍 피해가 있게 되면 그 복구 공사가 1년 안에 끝나는 공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태풍 루사, 아까 태풍 루사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태풍 루사 때 그 피해 현장을 한 3번 정도 답사를 했었습니다. 2002년 8월 31일에 있었던 태풍 루사인데요. 예. 근데 그때도 역시 그 큰 피해 지역들은 그 복구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설계하고 뭐 준비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시공하고 하는 시간들이 뭐 평균적으로 3년 이상 걸리는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는 또 매년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복구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태풍을 맞게 되는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그래서 응급 복구가 일단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태풍이 상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천천히 태풍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리면서 이 한반도에 영향을 직접 주게 됩니다. 서울에, 제주에 각각 취재 기자가 더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도 잔뜩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오늘 밤 서울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태풍이 예상대로 이 서울을 관통하게 된다면 2012년 이후 정확하게 11년 만에 서울을 관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준성 기자가 지금 동작대교에 나가 있는데 현장 연결하죠. 이 기자, 여기도 비가 오는데 동작대교 부근도 비가 많이 옵니까?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동작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린 상태에서 바람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새벽부터 오락가락 내리던 빗줄기도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조금 전 오전 9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오늘 밤 9시쯤 서울 동남동쪽 40km 부근까지 접근하게 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느냐에 따라 태풍의 중심이 서울을 관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눈이 서울을 관통하게 된다면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내륙을 관통하는 이례적 태풍에 서울시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비상 1단계 군무에 돌입했고 지하차도와 하천 제방,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27개 하천은 모두 진입이 통제됐고
지하차도와 인왕산과 북악산 등 주요 등산로와 숲길도 입산 통제됐습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3.4m 수준으로 보행자 통제 수위인 5.5m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북상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니 오후 들어 잠수교나 주요 간선도로 통제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잠수대교에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긴장 속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서서히 다가오는 이 태풍 카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태풍을 맞닥뜨렸던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태풍의 중심은 이미 제주도를 빠져나갔습니다만 앞서 많은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태풍 바람의 영향은 여전히 제주도를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지금 제주에 나가 있는데 조 기자, 비는 좀 그친 것 같은데 바람은 여전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가장 동쪽인 광치기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지금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바람은 다소 불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성산 일출봉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텐데요. 아직 태풍의 여파가 남아서 너울은 여전히 다소 높게 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까지 제주 일부 지역에는 비바람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초 태풍 카눈은 오늘 새벽 2시쯤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시간 뒤인 새벽 4시쯤 제주 동부 지역 140km 인근 해상을 지났습니다. 한때 순간 풍속도 초속 35m로 강력한 바람이 불었고 시간당 6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이 영향권에 들어서던 오늘 새벽에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빗물이 물폭탄처럼 쏟아지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깃발이 정신없이 나부낍니다. 도로는 물바다가 됐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태풍 카눈이 상륙한 경남 남해안과 진로 길목에 있는 지역들은 이보다 더 강한 비바람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다소 낮아진 상태지만 먼바다에서 만들어진 파도가 해안가 저지대로 몰아칠 경우 침수 피해가 잇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까지 태풍으로 인해 간판이나 지붕이 떨어지는 피해가 제주에서 총 22건이 접수됐습니다. 오전에도 바람이 이어지면서 피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길과 뱃길은 오늘까지 봉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보다 느린 카눈이 한반도를 천천히 종단할 것으로 예상돼 항공기 등의 운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과 제주 소식 알아봤습니다. 크고 작은 일단 피해들이 한 25건 정도 집계가 된 상황인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아서 제주는 좀 안심을 하겠습니다. 박건영 기자, 이 태풍이 제주를 통해서 통영을 통해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렇게 수직 형태로 관통하는 태풍인데 이런 태풍을 과연 본 적이 있었던가 싶은데 이게 기상 관측 이래 처음입니까? 이런 경우가? 네, 맞습니다. 이 기상청이 1951년에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남북을 둥으로 딱 이렇게 정면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통은 이 남쪽 육상에서 들어오더라도 이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인 경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 내륙을 통해서 정면으로 관통해서 북한까지 가는 경로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태풍이 다른데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 동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 이 또 서쪽에는 제트기류가 있어서 태풍이 정면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맹수영 칼럼니스트, 이게 관통을 한다는 얘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라는 말씀 거듭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이번 카눈이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다는 게 바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태풍의 중심이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라 시청자분들 중에서 혼돈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태풍 바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히려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 보니 앞서서 언급하셨듯이 내리는 비 양과 누적 강우량이 굉장히 많아서 비 피해가 좀 우려된다는 건데 왜 이렇게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이 카눈은 다른 태풍에 비해서 느린 겁니까? 보통 일반적인 태풍은 저위도에서 발생해서 중위도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크게 포물선의 형태로 그리면서 이제 이동 경로를 보이는데요. 예. 저위도에서는 이제 태풍에 북상하려고 하는 그 스스로 북진하려고 하는 그 힘과 주변에서 작용하는 어떤 바람의 사교 작용으로 인해서 이 저위도권에 위치할 때는 최대 풍속, 그러니까
시속,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을 때는 속력이 최대한 20km를 내지를 못합니다. 시속으로. 하지만 중위도권에 접근을 했을 때는 이제 편서풍의 영역대로 들어오면서 태풍이 스스로 북진하려고 하는 힘과 오히려 밀어주는 어떤 바람의 작용도 작용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상층에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트기류라고 해서 이 상층에서 부는 강력한 바람이 태풍을 들어 올리는, 끌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속도가 30에서 많게는 40km 정도 나야 되는 게 보통인 건데 예. 지금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끌어줄 만한 힘이 작용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제 북진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거의 성인의 걸음 수준, 한 3, 4 시속 3, 4km고 그리고 또 뭐 조깅하는 좀 빠르게 걷는 수준에서의 한 시속 10km 안팎 정도로 좀 느리게 느림보처럼 북상하다가 이제 조금 제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청도 지역을 지날 때는 한 그래도 시속 한 34km 정도의 속도는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부산 광안대교의 현장 그림이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 시각입니다.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과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안대교 언뜻 보이는 광안대교도 흐미하게 보이고요. 파도가 좀 많이 치고 있네요, 보니까. 이 바람의 세기, 파도의 강도도 아무래도 이제 태풍 카눈 풍속, 바람의 영향으로 거친 파도까지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해안가에 배들은 다 정박되어 있고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배 타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묶여 있는 상황이고 파도도 굉장히 강하게 치고 있는 모습인데 비가 거세게 내리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미꽃과 같은 어떤 그죠, 꽃잎을 하나 떨어뜨리고 나면 또 다른 꽃잎이 나와서 또 다른 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특히 또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 태풍은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풍의 중심은 이동을 하면서 회전하는 그런 모양을 유지하게 되면은 많은 지역에서 바람의 풍향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과 지금 경상도 지역으로는 다른 지역들보다는 오늘 이제 발표한 이제 추가적인 예보에서 예상 강수량이 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예. 어제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난 나머지인데 강원 영동 지역 앞으로도 500mm 많은 곳은 더 비가 내릴 거고요. 경상도 지역도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건데 이 수도권 지역의 100에서 200보다도 많은 양의 비구름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형적인 영향입니다. 이 바람들이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게 되면 이 바람은 산맥을 뚫을 수가 없는데 상승하게 됐을 때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 주변 지역으로는 바다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비구름을 막강하게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라서 특히 이들 지역은 중심과 상관없이 무슨 뭐 위험 반원의 영향과 상관없이 지형적인 영향으로 좀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태풍이 동반한 이 강풍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 태풍 카눈은 여전히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한 태풍이라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35m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건지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초속 30m가 넘었을 때에 그 위력을 체험하고 왔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강도 등급 강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 태풍의 위력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먼저 초속 15m. 걷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속 25m가 되자 우산이 완전히 휘어지면서 걸음을 내딛기 힘들어집니다. 초속 33m에 다다르자 우산은 형체도 없이 부서지고 몸이 휘청거리며 뒤로 완전히 밀려납니다. 지금 초속 33m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눈을 뜨기는 어렵고 앞으로 가기도 너무 힘듭니다. 우리 어린이나 성인들이 중간에 문을 열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기지 못해서. 태풍의 강도는 총 5단계로 구분되는데 최대 풍속 기준 초속 33m 미만인 보통과 중단계에서는 간판과 지붕이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초속 33m가 넘어가는 강부터는 기차가 탈선하고 큰 바위가 날아갑니다. 마지막 초강력 단계에선 콘크리트 건물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강이었던 지난 2012년 태풍 삼바와
비슷한 위력과 경로로 오는 만큼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창문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거나 X자 테이프를 붙이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신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는 방법과 방수가 되는 우유팩 재질의 종이를 두껍게 접어서 창틀 사이에 고정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때는 창문 근처에 있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오늘 백승우 기자가 아주 고생했네요. 박승배 변호사님, 이처럼 지금 보신 게 그러니까 순간 최대 풍속 35m일 때 그 백 기자가 굉장히 건장하거든요. 근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인데 태풍의 바람이라는 것이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이렇게 좀 설설 불다가 갑자기 저런 풍속 35m의 강풍이 들어닥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판이 떨어지고 크레인이 무너지고 하는 사고가 예전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 카눈의 최대 풍속 30m가 넘어선다. 이 정도면 뭐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태풍 카눈이 최대 풍속 초속 35m로 측정되고 있는데 물론 상륙 뒤에는 그 위력이 강에서 중으로 약화될 전망이지만 현재 남해안 해수면의 온도가 예년보다 2도 높아서 급격하게 그 위력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앞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시속 10에서 2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상륙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볍게 뛰는 속도인데 상당 기간 한반도에 체류하다 보니 과거 루사가 22시간 한반도에 체류하면서 역대 최대의 재산 피해를 입힌 바가 있습니다. 태풍 카눈의 피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속 33m 미만인 보통과 중단계에서도 간판과 지붕이 날아가는데 이 자체도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초속 33m가 넘어갈 경우에는 기차가 탈선하고 큰 바위가 날아갈 수준이 됩니다. 일부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간판과 지붕이 날아갈 수준,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국민 각자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강풍과 비 피해에 온전히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앞서 우리 백승우 기자 리포트 말미에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는 건 소용이 없다. 네.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분명히 저 교과서에도 철이가 X자로 테이프를 붙이는 걸 기억하거든요. 네. 이게 잘못된 상식인가요? 맞으면서도 틀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별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이군요. 조금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서 참 기자님 좀 보도를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창이 깨지는 강풍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는 이유는 유리창의 흔들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려서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을 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X자로 붙이는 거 뭐 이런 게 효과가 있냐?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막는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졌을 때 그 파편을 붙잡고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장 더 큰 그 파편을 붙잡는 효과를 내려면 우리 자동차에 썬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강한 강풍을 받을 확률이 높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유리창에 썬팅을 해두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더 중장기적으로는 너무 큰 유리창을 설치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예. 높은 곳에 거주하는 곳일수록 작은 유리창을 설치하는 그런 건축의 지혜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에 포항 호미곶 광장의 모습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파도가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CCTV 화면상 볼 수 있습니다. 중대본에서는 해안가 주변에 지하 공간에 있는 영업장은 휴업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박건영 기자, 중대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중대본에서는 이게 또 출퇴근 시간에 태풍이 상륙하다 보니까 이 출퇴근 시간 좀 조정해달라. 이 재난안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나 담당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좀 일반 회사들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고요. 오늘 대부분 학교들, 특히 이 전남 해안권들 중심으로 이 학교들은 휴교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개학 시기를 늦추는 식의 조정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오전 9시 20분 기준으로 이 거제도에 태풍이 상륙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거제도에 상륙하다 보면은 점점 한반도를 관통해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도 아직 좀 강력한 태풍이다 보니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거제에 상륙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 속보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시청하시면서 이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게 기상 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김진의 돌직구쇼 시청하시면서 주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 태풍 소식 이어갑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피해 상황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을 관통해온, 관통은 아니고 일본의 앞바다를 지나온 이 태풍의 피해는 어떤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피해 상황 종합해 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발생한 피해 상황 있습니까? 네, 태풍 카눈이 상륙한 경남과 부산 지역에는 태풍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울산에서는 새벽 4시 40분쯤 낙석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구 방어진 순환로 아산로 방면에서 비바람으로 인해 큰 바위가 도로 위에 굴러 떨어진 건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로 3m, 세로 4m 크기의 바위를 치우기 위해 전문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부산에서도 공장 지붕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꺾여 도로를 가로막는 등 34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도 오늘 오전 8시쯤 천연기념물 반송이 쓰러졌습니다. 도로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오전 7시 15분부터는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부산의 주요 해상 교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4호선 지상 구간과 부산 김해 경전철, 동해선 전철도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이 북상하면서 통제 구간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점점 태풍 반경에 들어서는 경북 역시 도로 52곳과 해수욕장 40곳 등에 대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또 김천 부항댐과 영천댐은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를 하고 있으며 이마댐은 오늘 정오에 방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박광현 기자, 누적 강수량을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을 텐데 많은 비가 지금 예보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태풍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지금 부산에도 많은 비가 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누적 강수량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오전 8시까지 어제 자정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집계한 걸로 봤을 때는요. 지금 수도권에는 3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렸고요. 또 제주도 한라산 있는데 부근에는 280mm 정도의 많은 비가 누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제주가 태풍을 가장 먼저 맞닥뜨렸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의 누적 강수량이 쌓였군요. 예, 맞습니다. 또 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을 경남 지금 지역을 중심으로 좀 많은 비가 누적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12mm, 무주 지역이 160mm, 강릉이 135.5mm로 많은 비가 누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난 장마철에 극한 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이 집안들이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누적 강수량이 지금 상태에서 또 쌓이다 보면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맹수영 칼럼니스트,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산사태 걱정도 좀 있고 침수 걱정도 좀 되고 지금 벌써 150mm 이상의 이 내륙 지방에서 상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20, 150mm의 누적 강수량이 쌓였다는 것은 앞으로 비가 더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태풍이 완전히 우리 한반도를 관통하고 나서는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 텐데 비는 이거보다 더 내리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강원 영동 지역,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300에서 많게는 500mm에 가까운 많은 양의 비가 추가적으로 내릴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지형적인 효과가 덜한 그런 이제 중부 내륙 지역의 경우에도 한 100에서 200mm의 비는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태풍은 워낙 그 강한 열기와 바다의 수증기를 머금고 온 기상 현상이기 때문에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이제 뿌려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이제 태풍의 이제 앞으로 이제는 이제 6호 태풍이지 않습니까? 7호 태풍 란도 발생을 했지만 사실 이맘때 발생해야 될 태풍의 개수보다 아주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태풍이 더 올 수 있다? 그렇죠. 지구 온난화로 더 와야 되는 게 한 해의 태풍이 2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것도 또 다른 어떤 이상 기후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년 이맘때 과거 30년의 평균치로 봤을 때는 8월 달까지는 13호 태풍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8월, 7월, 9월에 발생하는 태풍이 한 해 발생하는 태풍 3, 4개의 90%가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태풍 조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앞으로 좀 태풍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하실 수 있는데요. 태풍은 다가오기 전에 하루에서 이틀 전부터도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이 태풍 전면에서는 굉장히 폭넓은 지역에 강한 비구름대를 동반을 시키는데요.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는 태풍 뒷부분에는 비구름대가 많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친 상황이고요. 아마 오전 중에 태풍주의보도 강풍이나 풍랑특보만 남겨둔 채 태풍특보가 변경이 될 겁니다. 이 말은 즉 비는 약해졌고 바람은 강하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태풍 중심에서 빠져나가면 분명히 비는 뚜렷하게 줄어들겠지만 바람은 전체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를 흔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이 모두 물러간 뒤에도 바람으로서 어느 정도 잔잔함을 찾기에는 좀 내일 새벽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따라 좀 상황에 따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8월이면은 사실은 태풍이 더 와야 되는데 태풍이 평년보다 적다. 그렇다면 앞으로 태풍이 더 올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태풍이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역대급 태풍들이 남긴 피해가 선명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공포가 떠오를 정도의 태풍 매미, 태풍 루사, 태풍 흰남노 이런 역대급 태풍과 지금 우리나라를 관통하려 하는 이 태풍 카눈과는 닮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카눈 태풍과 역대 태풍들의 공통점은 무엇일지 정윤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강력한 바람에 수백 톤짜리 대형 크레인들이 엿가락처럼 구부러졌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이번 태풍 카눈의 예상 상륙 지점인 경남 사천에 상륙해 내륙엔 단 6시간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순간 최대 초속 60m에 이르는 강풍으로 인해 역대 4번째로 큰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시민들은 집 밖으로 물을 퍼내느라 바쁩니다. 2002년 태풍 루사는 강릉 지역에 하루 동안 무려 870.5mm의 비를 뿌렸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역대 최고 1강수량입니다. 남해안에 상륙한 루사는 한반도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역대 최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루사처럼 내륙을 통과하는 카눈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동해안 지역이 가장 피해는 크겠지만 그 좌측 반원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풍속이 서울까지 올라올 때도 5m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987년 태풍 셀마가 남기고 간 처참한 현장입니다. 셀마도 역대 최악의 태풍 루사와 비슷한 경로로 역대 2번째로 큰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지난해엔 태풍 흰남노가 경북지방을 강타했습니다. 한반도를 스쳐 지나갔지만 엄청난 폭우를 뿌렸습니다. 시간당 11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포항에선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역대급 태풍과 닮은 꼴이 많다라는 정 기자의 보도인데 어떤 게 닮은 건지 다시 한번 활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59년에 왔던 사라, 사망 실종 849명,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낳았죠. 2002년 루사,
사망 실종 246명, 재산 피해액도 5조 원이 넘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최대 풍속이 초속 60m 가까웠고 재산 피해액이 4조 원을 넘겼습니다. 자, 당시에 이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곳곳이 침수됐고 또 이 침수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때와 지금은 이 태풍을 대비하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떤 방제 실력이랄까요? 많이 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대한 자연재해의 앞에서 또 무기력한 인류의 한계는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준비와 대비는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매미, 제 기억에도 선명한데 이 태풍 매미의 피해도 사실 어마어마했었습니다. 태풍 매미의 재산 피해액은 4조 원이 넘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풍 흰남노의 당시 화면도 여러분들 선명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문 교수님, 네. 20여 년 전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떤 방제 인프라, 태풍에 대비하는 실력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좀 그게 궁금합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제도와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설, 장비, 인프라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제도와 시스템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20년 전 2003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법률에 탑재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탑재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여러 재난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 시스템적인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달라진 점은 말씀드린 대로 시설, 장비,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뭐 스마트 AI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 장비의 발달에 맞추어서 그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은 사람이 작동시키는 이 시스템에 대한 휴먼 인프라, 휴먼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내렸던 이 극한 호우에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 카눈 계속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 연결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태풍이 내륙 지역에서 상륙한 통영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통영에 태풍이 상륙해서 서서히 북상 중입니다. 현재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김영성 기자,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경남 통영에서도 바다와 가장 가까운 척포항입니다. 아까 30분 전에 비해 비는 조금 약해졌는데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은 당초 이곳에서 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사천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태풍이 또 경로를 바꾸면서 이곳 통영 인근에서 거제로 상륙 지점이 됐습니다. 1시간 전인 오전 8시 기준 이곳에서부터 남쪽으로 30km 지점까지 근접했는데요. 태풍은 시속 22km의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오전 9시 20분쯤 거제로 태풍이 상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엔 태풍의 중심도 이곳을 관통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륙 직전까지 태풍 최대 풍속은 초속 35m로 위력은 강을 유지했는데요. 상륙과 함께 위력은 중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이곳 척포항에는 현재 어선이 거의 없는데요. 태풍 위험에 모두 더 큰 부도로 대피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항구 인근 마동마을은 2003년 매미 당시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가게 앞에 나무판을 대며 태풍 상륙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상단계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발령된 통영시에는 지금 시내버스까지 모두 운행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곳에 상륙한 태풍의 위력은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통영 척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성 기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이번엔 사천으로 갑니다. 아시다시피 사천은 당초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점입니다. 앞서도 많은 비바람이 불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홍진우 기자 나가 있죠. 홍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나요? 홍 기자. 네, 제가 서 있는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 태풍이 상륙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오전 9시 20분 경남 거제에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다만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시간이 갈수록 비가 거세지고 바람도 몸이 휘청거릴 만큼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혹시 묶어놓은 배들이 문제가 생길까 삼천 포항에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에 이곳에는 일찌감치 많은 어선들이 피항해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야간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드나들고 새벽부터 수협 위판장에는 경매가 한창 진행돼야 하지만 오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항구 주변 가게들도 모두 문을 닫았고 해양경찰은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파도가 최대 8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나무가 넘어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비상단계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해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태풍에 대비해 2,200여 가구 3,00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사전 대피한 상태입니다. 또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와 창원 마창대교 등 바다 위를 지나는 다리들도 현재 전면 통제됐습니다. 난강댐도 오전 10시부터 초당 방류량을 3,000톤에서 300톤으로 늘립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서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앞서 현장 연결했던 지점 중에서 가장 많은 비바람이 불었던 해운대 해수욕장에 배영진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데 여전히 강한 바람이 그리고 비가 내리네요. 어떻습니까?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파도가 거칠어지고 있고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 따가울 정도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제가 몸으로 버텨도 휘청휘청 거릴 정도입니다. 부산은 어제부터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간판이 떨어지거나 철제 난간이 쓰러지는 피해 신고 90건이 잇따랐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지금 태풍에 가장 근접해 있는데 이 시간 바닷물 높이는 간조이지만 파도가 워낙 거세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 때 피해를 입었던 해안가 주민들은 차수벽과 모래 주머니를 설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마린시티는 바람이 빌딩 사이를 지나며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빌딩풍 피해도 우려됩니다. 통제 구간도 늘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지상 구간과 부산 김해 경전철 동해선 전동열차는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 해수욕장, 부산 지역 모두 해수욕장엔 입수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수욕장에 설치된 조형물도 모두 철거를 마쳤습니다. 저지대 지역 주민 430명이 대피했습니다. 3년 전 침수 때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초량 지하차도 등 도농 23곳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공원과 등산로 등 101곳의 접근도 차단됐습니다. 부산 지역 모든 학교는 오늘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면 해안과 하천 주변은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계속 태풍 상황을 취재해서 또 전해야 되는 게 우리 배영진 기자의 오늘 숙명이라 해운대 해수욕장이 굉장히 넓어서 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많이 걱정되는데 다음 연결 때까지 어디서라도 좀 비 좀 피하고 좀 물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엔 전남 여수로 갑니다. 현장에 공국진 기자 나가 있는데 여수 돌산공원이죠? 네, 전남 여수 돌산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불과 30분이 지났는데도 조금 전보다 빗줄기가 더 강해지고 돌풍도 불면서 태풍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여수 앞바다도 거센 비바람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돌산대교도 시간이 갈수록 해무처럼 촘촘히 뿌리는 비바람에 점점 가려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통제 등 조치는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의 영향으로 하늘길은 물론 전남 도서 지역을 오가는 5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돼 발이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돌산대교 맞은편은 잠시 전 특보 때 저희 취재진이 있던 극동항인데요. 어제부터 극동항을 비롯해 전남 한포구엔 2만여 척이 넘는 배들이 피항해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가두리 양식장들도 높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끔 묶어둔 상태입니다. 경남 해안으로 태풍이 상륙하기 시작하면서 이곳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태풍특보도 확대됐습니다. 요소를 비롯해 광양, 순천, 고흥, 완도 등 전남 남부, 서부 전 해상에 태풍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목포와 여수엑스포, 광주 송정역 등 일부 노선은 KTX 열차 등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피해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수에선 주택지붕 일부가 강풍에 떨어져 나갔고 광양에선 도로에 물이 차는 등 현재까지 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강풍과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돌산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장 소식 확인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번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천천히 관통해서 이 태풍의 체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서 봤던 태풍 루사의 경우에는 체류 시간이 무려 22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이번 태풍 카눈은 한 체류 시간 몇 시간으로 예상하십니까? 체류 시간 적어도 20시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그렇군요. 태풍이 속도가 시속 30km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 카눈은 시속 10에서 20km 정도 사람이 가볍게 뛰는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난 2002년에는 루사가 한반도에 22시간 머물면서 역대 재산 피해 1위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 태풍 카눈도 상당 기간 한반도에 누적돼 있으면서 각종 피해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시간은 19시간입니다만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침수 방제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수 펌프장이나 조류 시설도 그 수와 용량이 상당 부분 늘어났고 하천 제방이나 댐,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한 사방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태풍이 이만큼 오랜 시간 체류하고 있다. 이 방제 인프라가 그 기간을 충분히 견뎌내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19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체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만큼 비와 바람 피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 정도에 서울에 이 태풍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박건영 기자, 지금이 9시 52분 지나고 있는데 현재 태풍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 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기상청에서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에 경남 거제 지역에 태풍이 상륙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 한 30분 정도 더 지났으니까 점점 북상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낮 12시 정도까지는 대구 정도 지점에 중심이 지나갈 것 같고요. 9시에 통영이 아니라 거제에 상륙한 것으로 정확하게 이제 집계가 됐군요. 예, 맞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거제로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후 3시에는 청주 지역을 지나서 밤 9시쯤에 서울 지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 밤 9시부터 자정 정도까지는 서울 지역에 계속 태풍이 머물면서요. 내일쯤 돼야 이제 태풍의 중심이 북한 쪽으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 태풍 여파로 가장 걱정되는 점 중 하나는 이 좁은 지역에 지형적인 특성이 더해지면서 무섭게 쏟아지는 이 국지성 집중호우가 걱정됩니다. 큰 인명피해로 자칫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할 방법이 있는지 우리 권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함께 보시죠. 이번 태풍은 엄청난 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최대 600mm, 수도권 제주 등은 최대 200mm까지 예상됩니다. 더 중요한 건 시간당 강수량입니다. 차량이 머리 꼭대기만 남긴 채 물에 잠겼고 지하차도는 침수돼 보트가 떠 있습니다. 3년 전 이날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8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지하차도가 잠겨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11년 시간당 1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져 13명이 사망했던 우면산 산사태 역시 국지성 호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시간당 최고 100mm의 극한 호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시간당 미터 한두 시간 오면은 저 광화문 물에 잠기잖아요. 100mm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범람, 침수, 범람, 산사태죠. 전문가들은 피해를 줄이려면 선제 조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동안 침수나 붕괴 피해가 잦았던 반지하 거주 지역, 축대, 옹벽 인근 지역 주민들은 친척집이나 지자체가 준비한 안전지역으로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국지성 호우가 내린다면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고 빗길의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앞차와 평소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바퀴가 3분의 2 이상 잠겼을 경우 차량을 두고 탈출하는 게 먼저라고도 조언합니다. 평소보다 나무가 흔들리거나 기울어 있거나 분열이 일어나는 듯한 굉음이 들리면 산사태 전조 증상을 의심해 대피해야 합니다.
한편 기상청은 기준치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인근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경우 재난특보가 발령되는지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권소리입니다. 문 교수님, 지금 일본의 이 앞바다를 통과해서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일본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본도 역시 그 태풍 피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항공편이 결항이 되고 신칸센이 또 멈추게 되고 네. 정전이 되고 한 약 규슈 쪽에 한 133만 명 정도의 그런 지금 이게 가고시마 대피령이 화면이군요. 예, 내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태풍 피해는 그 전기, 통신, 교통 그 이외에 많은 그 침수 그런 일반 우리 일상생활을 많이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그 자연이 주는 경고를 이렇게 바라보고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일본 미야자키 현의 모습도 보이는데 역시 많은 비가 내렸군요. 충북 지역은 지난 호우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려하듯이 아직까지 수해 복구 중인데 박성희 변호사님, 지금도 현재 수해 복구 중이고 충북 전역에는 예비특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인가요? 예, 특히나 충북 청주 오송읍은 지난달 15일에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 현재 복구가 완전치는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복구 피해 회복은 상당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됐지만 생활용품이 아직 집 밖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에 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물기가 남아있고 토사가 들어찬 흔적이라던가 벽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황인데다 비닐하우스는 지탱하는 흙이 유실돼서 보수 작업도 한창입니다. 이 상황에서 또다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역시나 충북도 저녁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도가 11개 시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공조해 태풍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침수사고 우려 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당국도 재난 상황 접수 시에 주요 사항을 지자체에 우선 통보하는 등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신고 접수는 통상 소방, 경찰에 하기 마련입니다. 주무부처가 지자체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 경찰에 신고하기 마련인데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정보 공유 체계, 공유 체계는 이전부터도 확립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실제 그 공유 체계에 맞춰서 그에 걸맞는 업무 집행을 철저하게 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예. 자, 태풍이 거제 부근에 조금 전 상륙했다라는 속보도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앞으로의 태풍 경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태풍 피해는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센터에 박소연 캐스터 나와 있는데 박소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제6호 태풍 카눈의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해 현재 영남 내륙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상 서부와 충북을 통과해 오후 9시쯤 서울에 근접해 북한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현재 전국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기록된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창원에는 163mm, 통영에도 124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도 강했는데요. 영남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 상륙해 앞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구름의 레이더 영상인데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발달하겠고 특히 오후 들어 영동 지방에 많은 비가 전망됩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시간당 60에서 80mm, 영동 지역은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인데요. 오늘 강원 영동 많은 곳은 최대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에도 최대 300mm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비상입니다. 남해안은 초속 40m의 강풍이 불 텐데요. 그 밖에 전국에도 초속 3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물결은 태풍특보가 내려진 제주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서 최고 8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폭풍해일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해안가 접근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잠시 후에 태풍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피아 보스를 운운했습니다.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사법방해다라며 민주당을 겨눴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여전히 혁신을 두고 진통이 거셉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 짚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우 이례적이고 미스테리한 일을 두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마피아를 운운했는데 들어보시죠.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파행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사법방해다. 오늘 또 마침 출연하신 전주혜 의원이 국민의힘의 입장을 어제 거론하며 비판했는데 사법방해가 도를 넘었다라고 국민의힘 여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사법방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검찰과 구속 수감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이 회화 협박을 시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수사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반박입니다. 박범계 의원, 검찰의 회유 압박이 여전히 상당히 의심된다. 박성준 대변인, 방점을 이 대표의 보고 여부에 검찰의 수사에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피아 영화급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검찰이 무언가 의도를 갖고 수사를 몰고 가고 있다. 회유한 거 아니냐라는 서로를 향한 의심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죠. 먼저 전주혜 의원님. 어제 논평도 냈습니다만 제가 판사 생활도 한 22년을 했는데요. 네. 이러한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재판은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검사에게 당신이 변호사야?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변호사라는 것은 의뢰인의 의사에 맞춰서 하는 게 변호사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보세요.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그냥 이화영 부지사는 반대를 하는데도 변호사 해임서를 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막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어제는 이게 중요한 증언이죠. 김성태 씨의 증언. 결국은 이걸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이게 보고가 됐냐 안 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언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또 미루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사임서를 내는 건 모르겠는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어허. 그 변호사 측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신청이 되면은 재판이 중단이 돼요. 근데 그게 그 변호사라는 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하지 않는 변호사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이 변호사 측에서 이제 기피 신청서를 냈다. 이것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이나 이렇게 고의적으로 증언을 방해를 한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도를 넘은 거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 아내분과 저 덕수 변호사가 도대체 민주당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반박도 있거든요. 민주당과 관계가 많죠.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이제 나왔던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김영태 변호사라고 아주 민변의 주축인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아니면은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여러 가지 공직의 후보에 올랐는데 너무 이분은 색채가 너무 이제 이거 민변 이런 진보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공직 후보자라는 물망에 오르셨지만 결국은 안 됐던 분이에요. 이 정도로 이분은 민변의 아주 핵심적인 분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가 너무나 이제 빤히 드러나는 분인데 이분이 그동안에 변호사이긴 하지만 변호인이긴 하지만 법정에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저께 재판에 나와서 제일 했던 것은 이
뭐 증거 인부서 그것도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와는 반하는 그런 일방적인 증거 인부서도 냈지만 아무튼 결정적인 것은 저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그날 재판이 결국은 지연이 되는 이런 것은 저도 어제 논평에 썼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손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예. 마피아의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일이 정말 실제로 지금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뭐 이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막장대로 말을 못 받고 이것은 검찰에서도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법부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정 밖에서 어떠한 음모나 지금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 사실 판사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지금 일이 2번 연속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사실 재판부가 강력하게 이것은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진실을 덮기 위한 저는 뭐 아주 치열한 뭐 이러한 지금 그 흐름이 예. 이 지금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정말 이화영 부지사의 그 어떠한 진술을 이게 나올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예, 그 손은 민주당의 손일 것이다. 진실의 입은 저는 예.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 반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피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앵커 말씀대로 우리 민주당이 마피아면 나는 마피아 조직원입니까? 저는? 마피아 조직원이냐. 우리 이제 전 의원님은 22년 판사, 저는 24년을 기자했는데 저런 법무장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했어요. 아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거는 우리 5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이 될 때까지는 뭐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뭐 저기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던데 법무부는 뭐 그것도 기가 안 찹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뭐 판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전 의원님도. 그 재판정이 일어나는 거는 다 그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제1야당을 향해서 마피아다? 이분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사건 때는 지역 토착 비리고 무슨 428억 원이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700억인지 800억 원을 뇌물로 받은 이후로 이렇게 큰 액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사실이라면. 약정을 받았다면서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소를 했습니까? 영장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께서도 더 이상 저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만두시고 여의도로 오셔서 정치를 하십시오. 일국의 법무장관이 전 세계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예.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법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도 지금 재판부가 이러고 있는 거 검찰 내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쌍방울과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지금까지 계속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H법무법인 해광이죠. 다 알려졌죠. 해광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론을 하는데 올 3월부터 쌍방울 사회이사로 그쪽 변호인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 변호사 하나가. 그러면 양쪽이 대척점인데 한쪽에서 사회이사로 그쪽에서 돈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모랄 해저드를 넘어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그 부인께서 탄원서에도 보면은 지금 검찰이 10개월 넘게 계속적으로 독방에 놓고 매일 불러 수사를 하면서 탄원서 내용들이 다 공개됐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이 받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이 군사 독재 시절의 정기 고문보다도 더 무섭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하게 이화영 전 지사의 입으로 본인 입장을 밝힌 거는 옥중 편지에 나옵니다. 2019년 7월에 국제회의를 가가지고 쌍방울과 그 북한 측 관계자들이 있을 때 그렇게 비즈니스를 북측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경기도의 방문 문제도 한번 알아봐 달라. 이게 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전 당시 지사에게도 보고를 안 했고 방북의 방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게 그 옥중 편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뭐 김영태 변호인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변론하거나 그분을 방어할 일의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검찰로 보면은 사법고시 한참 선배들하고 나이도 보니까 70에 가깝고 그런 분을 상대로 변호를 하겠다고 변호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차라리. 그거 상당히 모욕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검사들도 재판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언론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좀 예의도 갖추고 좀 적절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야의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최근 진술한 것, 법원에서 빨리 공증을 소위 해야 되는데 그 진술을 누군가 계속 막고 있다. 그것이 아내이든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부한 다른 로펌의 변호사이든 간에 그리고 재판정에서 자꾸 그런 분들이 고성을 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마피아 영화에서 마피아 조직원이 진술을 못하게 어떤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입을 막는 것과 같다라는 게 나왔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는데 검찰의 회유 때문에 이걸 바꾼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김근식 교수님. 네. 빨리 하여튼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려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 뭐 주변부가 난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7월 25일 날 이미 이제 재판이 열려서 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나올 걸로 기대했었고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정신 차려라 고성이 오고 가면서 이제 재판이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8일 날 엊그제 다시 열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다시 나오나 기대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또 변호인이 나타나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또 파행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묘한 가족에 이어서 기묘한 변호사가 나타난 건데 아까 우리 전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재판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마피아식의 사법 방해라고 이야기하는 법무부 장관의 말이 과하다는 우리 한민수 대변인의 말이 있지만 저는 이게 법무부 장관의 관할 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하는 역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거 굉장히 과도한 정치적 발언이겠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기소권이 잘 작동이 되는지 사법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 수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 중차에 대한 사건에 한 번은 부인이 나타나서 소리 지르고 한 번은 변호인이 나타나서 재판부 막 비난하면서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내릴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마피아식 사법방해라는 것은 그 표현의 그 과도함은 뭐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영화 자주 봤습니다. 조직의 보스를 대신해서 대신 감옥에 가는 경우가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신 감옥에 가 있다가 근데 조직의 보스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오히려 배신자로 취급하면서 그 조직 보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충성심이 떨어지면요. 계속 면회 옵니다. 면회 와가지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래도 안 되면 대신 감옥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요. 그다음은 영화를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작전을 쓰는지를.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 마피아식의 사법 방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저는 이제는 그 차이가 있다가 처음엔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가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지키려고 있다가 지금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는 입장이 달랐지만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재명 지사 측만 그 말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월 25일 안 됐고 8월 8일 안 됐으면 다음 2주 후에 저는 진실의 문은 결국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실의 문이 열리기를 여야 모두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태풍 소식 잠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기자 먼저 연결하죠. 부산에 나가 있는 배영진 기자를 연결합니다. 배 기자, 부산은 어때요?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대에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으로 버텨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몸이 휘청휘청 거릴 정도입니다. 부산은 어제부터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경남 지역에선 간판이 떨어지거나 침수 등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파도도 워낙 거세져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난해 태풍 흰난로 때 피해를 입었던 해안가 주민들은 차수벽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마린시티는 바람이 빌딩 사이를 지나며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빌딩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 등 부산 지역 모두 해수욕장엔 모두 입수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저지대 지역 주민과 지하차도 통행도 통제됐습니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은 일부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산 지역 모든 학교는 오늘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여수로 가봅니다. 공국진 기자가 여수 돌산공원에 나가 있는데 공 기자, 여수는 어떤가요? 네, 전남 여수 돌산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빗줄기가 더 강해지고 돌풍도 불면서 태풍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여수 앞바다도 거센 비바람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돌산대교도 시간이 갈수록 해무처럼 촘촘히 뿌리는 비바람에 점점 가려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통제 등 조치는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의 영향으로 하늘길은 물론 전남 도서 지역을 오가는 5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돼 발이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돌산대교 맞은편은 잠시 전 특보 때 저희 취재진이 있던 국동항인데요. 어제부터 국동항을 비롯해 전남 항포구엔 2만여 척이 넘는 배들이 피항해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가두리 양식장들도 높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끔 묶어둔 상태입니다. 경남 거제에 9시 20분쯤 태풍이 상륙하면서 이곳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태풍특보도 확대되면서 전남 전 해상에 태풍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목포와 여수의 석포, 광주 성정역 등 일부 노선은 KTX 열차 등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주택 지붕 일부가 강풍에 떨어져 나갔고 침수 등 피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강풍과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돌산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피해 상황 집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연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최 기자, 일단은 항공기는 계속 결항이죠? 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하늘길, 바닷길 모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과 김포,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항공기 452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선박도 98개 항로에 128척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경남, 부산 지역에서는 이미 태풍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울산에서는 새벽 4시 40분쯤 낙석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구 방어진 순환로에서 비바람으로 인해 큰 바위가 도로 위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로 3m, 세로 3m 크기의 바위를 치우기 위해 전문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부산에서도 공장 지붕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꺾여 도로를 가로막는 등 34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도 오늘 오전 6시쯤 천연기념물 반송이 쓰러졌습니다. 도로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광안대교 등 부산의 주요 해상 교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4호선 지상 구간과 부산 김해 경전철, 동해선 전철도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경북 역시 도로 52곳과 해수욕장 40곳 등에 대한 수립이 통제됐습니다. 또 김천 부항댐과 영천댐은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를 하고 있으며 이마댐은 오늘 정오에 방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6호 태풍 카눈의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해 현재 영남 내륙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상 서부와 충북을 통과해 오후 9시쯤 서울에 근접해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현재 전국에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기록된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창원에는 163mm, 통영에도 124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도 강했는데요. 영남을 중심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 상륙해 앞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구름의 레이더 영상인데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겠고 특히 오후 들어서는 영동 지방에 많은 비가 전망됩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 시간당 60에서 80mm,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 많은 곳은 최대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에도 최대 300mm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비상인데요. 남해안은 초속 4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서도 초속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물결은 태풍특보가 내려진 제주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서 최고 8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폭풍해일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태풍 카눈 기상특보와 함께하는 김진의 돌직구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널A의 뉴스A 라이브에서도 기상특보 상황 전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다 안전하게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